여러분 이제 신장식 변호사가 더 이상 TBS에서 진행할 수 없게 됐죠. 그만두자마자 MBC에서 끌어갔어요. 때마침 표창원이 그만두기도 해서 그야말로 아다리가 잘 맞았는데 갔더니 신장식 와 청취율이 폭등합니다. 방송을 참 잘해요. 그리고 이 보이스가 굉장히 라디오 친화적입니다. 중저음적인 신뢰감도 주고 또 말씀도 잘하잖아요. 논리도 있고. 그러니까 저녁 시간대 마음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시사 프로그램이었어요. 참 신장식 변호사는 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제가 라디오 프로듀서 출신 아니에요. 참 괜찮은 진행자예요. 그러니까 청취율 1등을 하는 거지. 지금 김어준이 그 시장에서 나간 이후로 작년 1년 내내 신장식이 1등을 했습니다. 아마 이번에 1월에 있었던 청취율 조사도 아마 신장식이 1등으로 나올 거예요. MBC 라디오가 사실은 김어준, TBS 그리고 컬투쇼의 SBS에 밀려가지고 과거 라디오 명가로서의 이미지를 많이 잃었거든요. 근데 신장식이 들어오면서 다시 힘을 받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 신장식 변호사가 2월 8일에 마지막 방송을 하기로 했어요.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MBC와 상의해 왔다. 나와 MBC의 생각이 모두 일치하진 않았다. 그래서 내가 물러나기로 했다. MBC에 더 부담을 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뭐 쉽게 얘기해서 MBC는 살살해. 저쪽이 듣고 있잖아. 살살해. 이랬지만은 신장식 변호사는 아니 내가 무슨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에 배치되는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나의 어떤 생각과 나의 그 지향점을 그렇게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밝힌 건데 내가 왜 정치적 이유로 수그려야 하느냐. 이쪽 의견 반 저쪽 의견 반 이런 낡은 기계적 중립의 원칙에 따라야 하느냐. 그래서 이제 그만두기로 한 거예요. 그 사이에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라든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런 데서 끊임없이 신장식의 뉴스아이킥을 편파방송이라고 매도하고 국민의힘까지 여기 힘을 실어주었던 거 아닙니까? 극우상의 언론단체들은 또한 이 방송의 폐지를 그동안 주장해왔고요. 직접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13일에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힘 상황을 두고 이제 대통령의 꼬붕들만 남아 있다라고 한 발언,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대표가 국민의힘 내부 보고서를 근거로 국민의힘이 일당이 될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정치적 균형, 공정성, 품위 유지를 어겼다는 건데 아이고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우리 보수 종편들은 그동안 정치적 균형, 공정성, 품위 유지를 잘 지켜왔던 모양이죠. 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요 신장식을 데려온 자가 누구냐, 진행자를 보면 이 프로그램을 중지시켜야 한다 이렇게까지 했어요. 사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렇게 편성과 제작에 관여할 그런 권한은 있죠. 그러나 방송 내용을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진행자 표적 삼아가지고 마치 그 사람의 사상을 문제 삼아서 적출해내듯이 이렇게 진행자를 제거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이건 과거 나치 시대의 그런 폭력을 연상하게 합니다. 자, 올해 8월까지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임기가 이렇게 보장돼 있어요. 방송문화진흥회는 MBC의 대주주입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누가 선임하느냐? 방송통신위원장이 선임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 누구예요? 김홍일 아닙니까? 윤석열이 형으로 부르는. 8월에는 이제 MBC도 넘어가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방송문화진흥회가 MBC 사장을 교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이제 저 권력 입맛에 맞는 박민 같은 그런 인간이 MBC 사장으로 오겠죠. 그러면 뭐 이미 8월에 장식의 뉴스의 기간 뭐 아웃이 확정적이죠. 지금부터 열심히 저 여권의 입맛에 맞게 한다 하더라도 저놈이 일단 우리 편이 아니라고 하면 날려버리는 게 보수 정권의 특징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신장식 변호사를 지켜주지 못하는 MBC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물론 방송사의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정권이기 때문에 뭐 MBC로서는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그런 현실적 구조가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싸울 수는 없었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그렇게 파괴하는 건데요. 신장식 변호사가 얘기했습니다. 자칫 한쪽으로 편향되거나 반대로 중립을 표방해서 물타기가 되는 것을 피하고 사실을 해석해서 균형 잡힌 시각을 전달하는 것이 진행자로서 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정확합니다. 이게 바로 미래지향적인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의 태도이자 자세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신장식의 이런 어떤 생각과 또 철학을 담아주기엔 우리 정치 현실, 언론 상황이 매우 후진적입니다. 안타까워요. 이놈들은 말이죠. 그 지금 국민의힘 정권은요. 과거에는 그래도 자기들 비판하는 사람들을 그냥 제거했는데 요즘에는 자기 편 아닌 사람들을 다 내쫓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국민의힘 정권입니다. 이 국민의힘 정권에서 언론 자유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우리 정권의 외풍을 받게 되는 그런 언론인들, 민간 언론이라고 뭐 특별히 다르지 않습니다. 공영방송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구성원들이 똘똘 뭉쳐서 국민의힘 정권이 들어서는 걸 막았어야 했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언론 자유를 위해서.
언론 자유에 대한 특별한 관념을 가진 기본이 돼 있는 그런 정치 세력이 집권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뭐 민주당이 꼭 집권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의힘 같이 저렇게 언론 자유에 있어서는 야만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놈들은 애초에 이 정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요. 지금 뭐 한동훈이가 오마이뉴스에다가 사직에서 롯데 야구를 봤습니다. 이 발언 갖고 그거는 내가 사직구장에서 관람했단 말이 아니었다 라면서 언론중재위에 이거를 민원을 넣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JTBC가 여러분 매출 오르게 힘껏 하겠습니다. 실은 뭐 매출이 아니라 배출인데 그렇게 오보를 냈다고 또 JTBC를 잡아먹듯이 지금 조지고 있습니다. 모든 만국의 언론은요. 뭉칩시다. 그리고 이 언론 자유를 쌈싸먹는 이 집단과의 정면 승부를 회피하지 맙시다. 이제 뭐 여러분 얼마 안 남은 것 같지 않아요? 얼마 안 남은 것 같지 않아요? 이놈들이 얼마나 가면 오래 간다고 생각이 되세요? 자, 만국의 언론인이요. 뭉칩시다.